자, 오늘은 이제 지구 환경의 변화, 여기까지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지구 환경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그러면 이 지구 환경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자, 기본적인 거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일단 지구 온난화를 보면은요, 온실 효과하고 지구 온난화가 나와. 그러면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온실 효과.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야. 온실 효과라는 건 이 대기에 존재하던 이제 온실기체니까 뭐 대부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산화탄소, 뭐 메테인, 그 다음에 수증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은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지구가 지구가 따뜻한 현상을 우리가 이 온실 효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온실 효과를 생각을 하면 딱 바로 구분을 하려면 달하고 이제 지구를 구분을 해 보면 돼. 그러니까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한 15도씨 정도가 되거든. 근데 달은 대기가 없단 말이야. 대기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한 18도에서 마이너스 한 20도씨 정도가 평균 기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온실 효과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자, 어떤 거다. 좋은 현상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인간들이 이제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해 올라가. 그러니까 15도 요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얘네 1도, 뭐 2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한 1도, 1점 몇 도 요 정도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해. 근데 1도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상기후 현상, 뭐 폭우라든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온실 효과는 좋은 거고 이제 온난화는 어떻게 된다? 나쁜 거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 그래서 온실 효과는 좋은 거고요. 온난화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요거 하면서 우리가 아마 선생님들이 뭐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 복사평형이라는 거 기억나요? 자, 복사평형 그냥 간단한 개념으로만 얘기를 할게. 자, 이 복사평형이라는 건 복사에 의한 에너지가 평형 같은 거야. 그러니까 태양에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뭐 대기라든지 지표에 의해서 반사가 한 30 정도 되고 실제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약 한 70%가 돼. 그리고 지구에서 나가는 복사 에너지가 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약 한 70% 정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런 복사 평형을 이루는 거고요. 이 복사 평형을 이제 이루는데 자, 여기서 살펴보면 지구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일부를 자, 대기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재방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평균 기온 아까 몇 도? 한 15도씨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따뜻함을 유지시켜 주는 거니까 온실 효과는 좋고 온난화는 나쁘다. 이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 그러면 이런 온난화가 일어나요. 자, 온난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시면 기본적으로 해수면의 높이가 올라가게 돼. 그러면 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냐면 해수가 열 팽창을 해요. 자, 열에 의해서 자, 팽창 커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열 팽창이 일어나려면 물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팽창하는 것도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중학교 개념이긴 한데 이 철로를 보면은요. 얘네들을 길게 이렇게 하나로 해놓은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잘라 놓는단 말이야. 이 잘라 놓는 건 길이가 짧으면 이제 열팽창이 좀 덜 일어나는데 길이가 커지면 이제 열팽창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해수 바다는 굉장히 양이 많죠. 그러니까 열팽창이 일어나고 대륙 빙하. 그러니까 대륙 빙하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빙산의 일각 이런 말 나오지, 그치? 빙하라든지 빙산 이런 애들 나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바다가 있으면 바다 위에 이제 얼음이 이제 떠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여기가 바다고 이렇게 고산지대, 뭐 알프스, 히말라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땅에 있던 대륙 빙하가 높기 때문에 해수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자,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 폭우, 홍수, 태풍, 가뭄, 사막화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해. 그러면 자, 해수면이 올라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줄어들고요. 생활 공간이나 농작물 수확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데미지가 들어와? 인간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난화가 일어나면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실제로 보면은요, 이 자료들 중에서 요 자료를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해. 한반도하고 지구 전체 기후의 변화 경향성을 보면은 한반도나 지구 전체 보면은 거의 대부분 다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 자, 그러면 얘네들 왜 그러냐?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지구적인 온난화 영향을 받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같은 연도에 보면은, 자, 높고 낮고,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고, 낮고가 나와. 그럼 얘네들은 뭐야? 높은 건 우리가 언제? 뭐 겨울철이 되겠지?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난방을 위해서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을 거고, 자,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으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자, 그렇지만 얘네들은 어때요? 이 지구 전체나 이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봐도 전체적으로 우상향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평균 기온 변화를 보면은 지구 전체로 보면은 좀 상승하는 추세이긴 한데 자,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광복 이후로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다시 오, 전 세계 증가량보다 훨씬 더 높단 말이야. 자, 요 한반도 같은 경우는 왜 더 높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한반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왜 높냐? 서울 같은 경우는 왜 높아? 자, 가장 큰 이유는, 자, 우리나라의 이제 특징이야. 우리나라는 첫 번째 특징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제 뭐, 캐나다, 뭐, 호주, 뭐, 이런 데 보면은 얘네들이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때요? 아파트로 해서 사람들을 더럽게 많이 산단 말이에요. 힘들게, 그치? 자,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그래서 당연히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또 잘 사는 나라야. 그러니까 산업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보면은 보통 이제 가정당 평균 자동차 보유량을 보면은 평균 자동차가 약 거의 한 1.9대, 1.9대, 뭐 2대 요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가 이제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양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은 2대야, 2대씩 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업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석연료 사용량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뭐 여기도 보면은 봄꽃 개화 시기가 변화했고요. 해수면 높이 변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벚꽃 때문에 우리 삼성고도 축제를 아마 이번 주말에 하나요? 뭐 부모님들 이제 오시면서 이제 축제를 한다라고 선생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벚꽃이 한 5년 전만 해도 벚꽃 딱 필 때쯤이면 이제 시험을 딱 보겠구나. 시험 이제 며칠 안 남았구나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어, 시험이 그래도 한 십며칠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벚꽃이 벌써 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변화가 빨라졌다. 자, 나머지 이제 또 지구 온난화가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보면은 뭐 원래 이제 제주도에서만 자랐던 한라봉이 이제 뭐 거제라든지 이런 데까지 자랄 수가 있고요. 뭐 사과도 보면은 원래 사과가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대구 사과였는데 우리 대구에서
우리 예산사과도 우리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예산에서 자라고요. 평창이나 영월 이런 데까지 이제 막 자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농작물 재배 자체가 불쌍했고요. 자, 또는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난류성 어종, 한류성 어종, 보통 이제 부산 쪽에 보면은 이 동해바다 쪽에 우리가 사실 자, 난류랑 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이 보통 형성이 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아. 왜냐하면 바다가 따뜻하니까. 겨울철에 이제 조경수역이 이제 동해, 뭐 강릉, 삼척, 울진, 뭐 이쪽에 이제 조경수역이 이제 잘 형성이 됐는데, 이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위치가 거의 북한 쪽으로 이제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많이 잡았던 그런 물고기 어족 자원들이 이제 북한 쪽에서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여름이 점점점 길어졌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름철이 거의 123일, 101일. 자, 그런데 겨울방학은 짧고 여름방학은 더 짧아. 여름방학 너무 짧죠? 그치? 자, 아무튼 이 겨울방학이 이제 길어져야 짧아지고 사실 여름방학이 길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학사 일정상 뭐 그거는 아마 안 되는 수준이고 근데 앞으로 2070년대 가면은 152일이야. 거의 반 정도가 여름이야. 그러니까 되게 힘들겠지? 난 뭐 아열대 기후가 뭐 확대되는 거. 뭐 2070년 되면 천안도 아열대니까 천안에서 바나나 키워도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긴다. 자, 그러면 이런 온난화, 아까 선생님 얘기했다시피 나쁘단 말이야. 그럼 온난화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온난화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누구야? 다 인간이지, 그치? 인간인데 우리가 인간을 없앨 순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최대한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여서 온실기체 발생량을 줄여주고요. 자,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한다. 아마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 대기나 해수의 순환, 원래 얘네들이 순환을 어떻게 했고, 이런 순환이 변하니까 기후 자체가 변화가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대기랑 해수의 순환 보면은 우리가 대기의 순환이잖아. 대기, 대순환인데 큰 대자야.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순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의 크고 작은 규모의 순환 중에서 지구 전체 규모의 순환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과 자전에 의해서 발생한다. 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 저위도는 태양과 지표가 이루는 각도가 높아. 이걸 태양의 고도라고 얘기를 하거든. 중위도로 가면 태양하고 지구가 이루는 각도가 좀 적어. 극지방으로 가면은 굉장히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같은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점점점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이면 얘네들한테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적어. 얘가 예를 들어서 100이야. 그럼 얘는 뭐 25다. 얘는 5다. 그러니까 극지방에 가서 북극곰이랑 놀 때는 우리가 털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 있지. 근데 적도지방이야. 적도지방에서는 자, 우리 오늘 효원이가 없으니까 우리 효원이가 비키니 입고 막 돌아다닐 수 있잖아. 근데 효원이가 극지방 가면 비키니 입으면 어때? 얼어 죽겠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대기나 해수가 순환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 여기 보면은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고 이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데 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위도, 즉 적도 부분은 계속 뜨거워질 거고 극지방은 계속 추워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대기나 해수가 순환하면서 이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요. 이 해수의 표층 순환,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바닷물이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에너지 불균형만 일어났어요. 지구에서. 그럼 자전이 안 일어난다면 실제로 차가운 공기는 내려올 거고 따뜻한 공기는 이제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면 원래는 순환세포가 하나만 생겨야 되는데
자, 자전 때문에 어떤 게 생기냐면 전향력이라는 게 생겨요. 지표하고 이제 마찰에 의해서 전향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직접순환, 뭐 간접순환, 뭐 직접순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전향력에 의해서 크게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 순환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극지방에서 냉각된 공기,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지, 하강에서 위도 60도로 이동하는데, 그래서 이 앞글자 따서 극, 폐, 해. 우리가 수업을 지금 줌으로만 하니까 폐가 크지.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 극심한 피해가 온다. 그래서 극폐해 이렇게 순환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극순환에 의해서 극동풍, 극동풍의 방향까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페렐 순환에 의해서 피읍 피읍 들어가니까 편서풍에서 이렇게 편서풍이 보고 불고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무역풍이 이렇게 분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자, 당연히 바닷물도 그거랑 비슷하게 이동을 하겠죠? 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자, 이 위도 0도를 기준으로요. 이 공기가 상승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고기압이나 저기압을 살펴보면 이 고기압은 이제 보통 하강기류가 발달해요. 하강기류. 자,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곳에서는 공기 상승이 있어서 구름이 많이 생겨. 근데 이 하강기류가 발달하면 구름 자체가 없어지니까 얘는 날씨가 보통 맑아. 얘는 구름이 낀 하늘이고요. 자, 좀 어렵다 싶으면 추가적으로 이 고기압일 때는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차갑다. 이 저기압이면 뭐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는 따뜻하다. 뭐 요 순서로 기억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위도 0도인 것을 기준으로 공기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상승하니까 여기는 뭐야? 저기압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면 적도 저기압대 해서 저압대가 되는 거야. 저압대가 형성이 됐고요. 그럼 저압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 근데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이제 올라가다가 차가워졌어. 하강하지, 그럼. 고기압대인 고압대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서는 비가 많이 안 온단 말이야.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막이라고 표현하는 건 요 중위도 고압대, 요 근처에서 이제 사막이 많이 만들어진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한대 전선 때도 나오긴 하는데 얘네들은 거의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 얘는 패스해 주셔도 되고 고압된지 저압된지 요 정도까지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 바람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순환했어. 그러면 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닷물, 해수잖아. 바닷물도 이제 순환이 일어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수건을 배웠을 때 보면은 바람이 안 불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뭐 심해층으로 가면은 거의 온도가 일정해지겠지? 근데 이 바람 때문에 혼합층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야. 자, 말 그대로 얘네들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 바닷물도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 북반구에 산다, 남반구에 산다?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에 살아요. 기본적으로 북반구에 사니까 북반구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무역풍이 이렇게 자, 서에서 동으로 불었어. 자, 그러니까 보통 북동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북쪽하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이렇게 휘어지지. 이 휘어지는 건 원래 전향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아무튼 이 북동무역풍에 의해서 자, 여기 보면은 적도의 북쪽에 있는 북적도 해류,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남적도 해류를 발생시켜서 해수가 동에서 서로 이동하게끔 해주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편서풍이 이렇게 불지. 자,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해류. 여기 보면은 북태평양.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북대서양 해류 있고요. 남극순환 해류 있고요. 자, 북대서양, 남극순환 해류를 발생시켜서 해수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돼. 그러면, 선생님, 바닷물이 이렇게 가다가요, 여기 땅이랑 막혀 있는데요? 그러면 막혀 있는 애들은
자, 대류 생각하시면 되겠지. 뜨거운 쿠로시오 해류가 돼서 위로 올라가고요. 얘네들이 북태평양 해류에서 다시 천천히 이제 식어가겠지? 그러면 또 땅에 막혀 있으니까 캘리포니아 해류가 돼서 내려와.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흐름이 나타나고요. 나머지 이제 흐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대칭으로 기억하시면 돼. 네, 선생님, 저 대칭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아니다, 초딩 때 배웠던 데칼코마니 있지?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반대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도 접은 모습을 살펴보면, 아, 이런 식으로 이 표층 해류의 방향이나 바람의 방향까지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아까 조경수역이라고 얘기한 뭐, 난류랑 한류가 만나는 곳인데, 뭐, 난류는 이제 뭐, 수온이나 염분이 높고요. 한류는 수온이나 염분은 낮지만, 자, 용존 산소랑 영양염류가 많아서 이제 물고기들이 좋은 거야. 얘네들을 딱 섞으면. 그래서 수온 적당하고 먹을 것도 많고 산소도 풍부하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많아지는 조경수역이 형성이 된다. 자, 근데 사실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엘니뇨 현상이에요. 엘니뇨 현상. 자, 이 엘니뇨는 자, 이상기후 현상 중에 하나인데 자, 적도 부근에 자, 동태평양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생님,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일본식 그대로 이렇게 있죠? 그럼 선생님 여기가 동해안이고요. 여기가 태평양이면 여기는 동태평양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기준이 아니지.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야? 태평양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태평양의 왼쪽은 뭐가 되는 거야? 서태평양이 되고 태평양의 오른쪽은 뭐가 된다? 동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부터 머릿속에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그래서 이 원인은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야. 그러면 서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수의 흐름이 약해져. 그러면서 당연히 바람이니까 기권, 바다니까 수권 사이에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자, 여기 부분을, 자,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제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자, 어떻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보면, 이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인데, 자, 나는 선생님은 항상 평상시가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무역풍이 이제 약해져서 엘니뇨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 평상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그럼 더 큰 기준, 더 크게 생각을 하려면, 자, 만약에, 자, 태양이 이렇게 있고, 바람이 안 분다라고 생각을 해봐. 바람이 안 불면 이 윗부분은 따뜻할 거야. 여기는 따뜻하고요.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은 차가워질 거야. 자, 여기는 따뜻하고 차가워요. 자, 그러면 얘네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잠깐만. 아이고, 누가 방금 발음이 되게 뭉개진다고 했는데? 진서구나. 어. 자, 지금도 선생님 발음이 좀 뭉개지나? 나머지 친구들은 괜찮은 거죠? 자, 왜요? 뭐가 안 들려요? 자, 아이고, 여기부터 다시 합시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바람이 아예 안 분다라고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 자, 바람이 안 불면, 자, 위쪽은 따뜻하고요. 상대적으로 아래는 차가울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평상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이제 바람이 불 거야.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이 서태평양, 동태평양 쪽은 바닷물이 바람이 부니까 따뜻한 물이 좀 적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따뜻한 물이 요만큼밖에 없고요. 서태평양은 여기서 바람이 불어서 따뜻한 바닷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따뜻한 바닷물이 이렇게 많아진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차갑죠? 여기는 따뜻한 거야. 아까 선생님 따뜻하면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차가우면 뭐가 된댔어? 고기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서태평양은 자, 봐봐.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부터 이동해 오므로 따뜻한 수온이야. 그러니까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저기압이 생성이 되고 구름이 많아지니까 자, 강수량이 많은 건 자, 평상시입니다. 강수량이 많아. 근데 이게 뭐 홍수가 날 정도로 많은 건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이제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거야. 근데 동태평양을 보면 얘는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하강기류가 발달하잖아. 하강기류가 발달하니까 수온이 좀 낮아. 수온이 좀 낮고 당연히 비가 좀 적게 오겠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엘니뇨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역풍이, 자, 약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거에 비해서 따뜻한 바닷물이 못 가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많아진 거고, 자, 얘랑 얘를 같이 비교를 해야 돼. 동태평양끼리. 또 서태평양하고 서태평양끼리 구분을 비교를 하면 얘는 원래보다 따뜻한 바닷물이 적어진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차가워진 거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따뜻해진 거야. 그러니까 차가워지니까 뭐야? 고기압이니까 고기압이 형성되면 구름이 적어지겠고 얘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니까 구름이 많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봐봐요.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수온은 낮아지겠지. 자, 그러면 가뭄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산불이 발생해. 원래는 비가 많이 와서 가뭄 이런 걸 모르고 지냈던 동네인데 이 엘니뇨가 발생하면 가뭄이 일어나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산불 피해도 올 수도 있고요. 자, 동태평양을 보면 얘네들은 평상시에보다 수온이 높아지니까 원래 비가 적게 오는 동네였는데 비가 많이 와. 그래서 홍수 피해가 생기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라니냐가 나와요. 라니냐. 이 라니냐는 이제 무역풍이 더 세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평상시에 여기 따뜻한 물이 동태평양에 조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이제 무역풍이 세지니까 따뜻한 물이 없으니까 밑에서 이제 차가운 심층 해류가 자 보통 용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층 해류, 차가운 해수를 우리가 심층 해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바닷물인데 위에 뜨거운 게 없으니까 차가운 게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더 차가워져. 원래 거에 비해서 더 차가워지니까 자, 여기도 보면은 원래에 비해서 어때요? 더 차가워지는 거야. 원래보다 더 차가워지니까 고기압이 더욱더 강해지니까 이 동태평양은 원래 비가 적게 왔는데 이 동태평양 쪽에는 아예 비가 안 와. 거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피해? 가뭄 피해가 생기는 거고 서태평양은 원래도 이제 따뜻한 바닷물이 많았는데 여기는 따뜻한 바닷물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야. 따뜻한 바닷물이 많아지니까 저기압이 더욱더 강해지겠지? 그럼 비가 더 강하게 오겠죠. 그래서 서태평양은 홍수 피해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엘니뇨하고 이 라니냐를 구분을 할 때는 비가 오냐, 안 오냐, 가뭄이냐, 아니면 뭐 홍수냐,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누굴? 평상시를 포인트로 잡아서 기준을 세워야지 됩니다. 항상 이걸 꼭 기억을 해줘. 알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사막화가 있어. 이 사막화는 자, 이 사막화 뭐가 비슷해지는 거야? 사막하고 비슷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막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사막이 점차 확장되는 것을 사막화라고 해요. 자, 잠깐만. 라니냐까지 아마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찍는 영상이니까 요거까지는 이제 같이 합시다. 자, 그래서 사막화를 보면 이제 사막 주변의 생태계가 파괴돼서 사막이 점점 넓어진다. 그래서 대기대 순환 및 지형 특징에 영향을 받는데 자, 얘네들 원인을 보면
자, 대기대순환 변화에 따라서 강수량이 감소해요. 근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원래 고압대가 형성되는 위도 30도는 원래 비가 안 왔어. 그래서 사막이 많은데 이제 플러스 대기 대순환이 변화하면서 강수량이 더 감소했고요. 가뭄이 계속 지속됐어. 얘네들은 자연적인 원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기억을 뭘 하기는 좀 힘들어. 그래서 두 번째 원인. 자, 거의 대부분 나쁜 것들은 다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농작물을 너무 많이 심거나 너무 나무를 많이 자르거나 가축을 너무 많이 방목하면 이제 사막화가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천 수량의 감소로 용수가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황사가 더 세지는 거야.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작지가 아예 사막이 돼버리니까 감소하니까 농작물 수확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인간이 의한 활동을 줄이면 되겠지. 그래서 인간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삼림 파괴를 억제하고 숲의 면적을 확대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이런 사막화를 줄일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미래 지구 환경 변화를 자, 극복하기 위해서 자원 절약해야 되고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개발해야 되고 온실기체 감축해야 되고 산림 파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하지 않으면 이제 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 등을 체결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엘니뇨하고 라니냐, 그 다음에 사막화까지 이제 개념 설명은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여기 녹화를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일요일까지 해야 되는 거, 자, 요점 정리, 완성해서 마무리하셔서, 자, 이거는 제출까지 해줘야 돼. 제출이에요. 그래서 안 보내시면 혼나야 되는데 혼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튼 이거 꼭 해.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이제 문제를 풀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테스트할 수 있는 파일을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말에는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 요거 보내주도록 하고요. 원래 오늘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진도가 늘어났지.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교과서로 개념 총정리 할 거고요. 필요하다. 뭐 문제가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은 개인톡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혹시 뭐 다른 거 뭐 질문할 거나 뭐 이런 것들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 있나요?